이동의 촉 시간입니다. 오늘의 촉 가이드 오창석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창석입니다. 국감 얘기부터 해봐야겠죠. 네, 맞습니다. 오늘 국감 행안위에서 열리고 있는데요. 이제 국민의힘의 요청으로 이재명 후보가 응해서 지금 현재 도지사 자격으로 국정감사장에 나와 있습니다. 일단은 국민의힘의 요청에 의했고 송영길 당대표가 나가지 않길 바랬다라고 했다가 이재명 도지사가 직접 나가겠다라고 해서 이제 결정이 된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도 이제 이재명 후보는 본인의 스타일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나가야 된다. 안 나가는 것 자체가 뭔가 잘못된 것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너도 나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이제 결국 나갔는데, 오늘 어쨌든 하루 종일 좀 진행되고 있는데 이 작가님 보시기엔 좀 어땠나요? 누가 이긴 것 같습니까? 지금까지 봤을 때. 지금까지요? 제가 봤을 때는 불러낸 쪽이 큰 한 방을 내리지 못했다면 지금까지는 판정패하고 있다고 보는 게 맞겠죠. 뭐 당연한 거예요. 예를 들면 고발 사주권으로 민주당이 윤석열 후보를 부른다. 그럼 민주당이 져요. 네. 그게 지금까지 언론에서부터 나와 있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국회의원들 새로운 증거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안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이재명 지사한테 그 쫓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아마 저는 대장동권은 오늘 국감, 수요일 국감 이후로 분위기가 약간 반전될 수도 있겠다. 뭐 그런 생각 들어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오늘 김용판 의원이, 저는 네. 오늘 김용판 의원이 최악의 국정감사 의원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하는데, 조폭 연루설을 얘기했었죠. 변호사 시절부터 이재명이 조폭과 공생관계였고 불법 사이트 자금을 20억 원을 받았다. 그래서 그 증거로 현금 뭉치를 내놨잖아요. 네. 사진 찍은 거. 그게 증거가 됩니까? 안 되죠. 그 사진이 어디서 찍은 건지 누가 알고. 사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방송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설명 잠깐 해드리면,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이 특정 조폭의 실명을 언급하면서 그 사람과 유착 관계에 있었다라는 그 일방적인 주장을 그대로 언급을 했는데, 그 내용 중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현금 다발을 이제 약 1억 원 정도 사진을 찍고 이게 건네졌다라고 하면서, 건넨 사진이 아니라 돈이 있는 돈뭉치 사진을 찍어서 그래요. 이제 내려오는 거죠. 뭐 그렇게 하려면 저도 할 수 있죠. 돈 뭉치 1억, 2억 갖다 놓고 사진 찍고 김용판 의원한테 전달을 했다.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지금 상황이. 그렇잖아요. 과거에 정영근 의원이 국회에서 비자금 증거 있다면서 플로피 디스켓, 플로피 디스켓에서 사진을 찍은 것을 A4 용지 들었는 거. 네. 뭐 그런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김용판 의원이 정말 자신 있으면 그럼 기자회견을 열어라. 그렇게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면책 특권을 이용해 가서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네. 근데 이게 처음 지금 있었던 얘기도 아니고 과거 SBS에서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이 관련 보도했죠. 네. 그리고 경찰, 검찰이 다 여기에 대해 조사를 했고 이준석 씨도 구속돼서 조사를 받았고 네. KBS 보도에서는 검찰이 이재명과 연결점이 있는 걸 빨리 불어라 이렇게 강압도 했다는 거잖아요. 네. 지금까지 뭐 수사 재판에서 아무것도 안 나왔는데 다시 사실은 변호사 시절부터 조폭과 공생관계였고 20억 원을 받았고 이런 것들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갑니까? 사실 뭐 거의 그것도 뭐 야당 지자체장이었는데 네. 이거는 저는 이번 국감의 최악의 모습이라고 보여지는데 네. 안타까운 건 조선일보가 이거 바로 받아서 그대로 썼거든요. 네. 우리 언론도 이거 확인 안 하고 그냥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요 언론들이 이 내용이 있으면 그래도 언론도 비판적 시각을 가지고 써야 되는데 그냥 줄줄줄 김양판 의원이 얘기했던 걸 그냥 거의 원문 그대로 옮겨서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국감 때문에 대장동권은 약간의 반전이 있을 수도 있겠다. 지금은 이재명한테 상당히 불리하게 돌아가는데 이번 국감을 거치면서 약간의 반전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추측했잖아요. 네. 이렇게 되면 다시 이 조폭권을 시끄러워집니다. 이게 그 프레임 전환이거든요. 새로운 이슈를 갖고 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이냐 아니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계속 이제 흔히 말하는 안 좋은 모습 이미지를 더 씌우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게 끝나면 또 다른 걸 갖고 오겠죠. 그래서 김용판 의원은 본인이 경찰 출신이잖아요. 네. 본인이 경찰 때 이렇게 수사했습니까? 그렇게 문제가 좀 있다고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용판 의원이 현금과 수표도 전달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재명 도지사 같은 경우는 수표가 껴 있다면 그럼 수표의 경로는 쉽게 확인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해보면 빠르게 나오지 않을까요? 라고 했는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인지 이게 명백한 허위 사실이고 면책특권을 제한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남겼습니다.
대장동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질문이 오고 왔는데 사실은 그동안 진짜 언론에서 얘기했었던 그 부분 그 이외에 다른 것들이 하나도 나오지 않았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예, 그리고 이제 뭐 도둑이라든지 뭐 작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이제 흔히 말하는 피켓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 것들이 오히려 이재명 도지사가 들고 많은 언론들에게 또 공개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을 허물 수 있는 부분이 지금까지는 나오진 않았습니다. 국민의힘 입에서.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SPC가 나오고 어려운 단어들이 사실 많이 등장하잖아요. 네. 일반 국민들이 알기가 좀 어려워요. 네. 그러다 보니까 기자들도 부동산 전문 기자 아니면은 여기에 대해서 뭐 출자금과 자본금도 사실 헷갈려서 다 오보 내고 그런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아마 이재명 후보 쪽에서는 좀 쉬운 언어로 이야기하자 이렇게 작전을 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려운 이야기 안 하고 도둑 작물 이렇게 네. 그런 피켓을 준비해서 갖고 왔고 나름은 좀 먹혔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이동현 촉 시간에 이재명을 잡으려면 국민의힘이 상당한 준비를 해야 된다. 네. 이런 말씀 드렸는데 그래서 사보임도 했잖아요. 네. 아마 사보임을 조금 더 했어야 되지 않느냐 싶어요. 왜냐하면 국회의원들도 이 부분에서 잘 모르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내용이 불거지기 전까지는 여기에 개발과 관련된 사람들만 알고 있었던 내용이고 그럼요.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각각의 용어를 이해하고 습득하면서 공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죠. 거기다가 이 건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이재명 지사니까. 그렇죠. 그러려면 이제 그런 이재명 지사를 이기려면 굉장한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오늘 뭐 오창석 평론가 말대로 한 방은 전혀 없었다 그렇게 네. 보입니다. 그러니까 주요 언론들의 이제 헤드라인도 이제 그런 식으로 좀 올라오고 있긴 합니다. 수요일에 이제 국감 2차전 이제 국토위로 넘어갈 텐데 이때는 또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오늘과 같이 똑같이 이런 흐지부지한 모습으로 갈까요? 아니면 오히려 김용판 의원이 제기했었던 그런 것들을 더 가져올까요? 그러니까 전략을 바꿔야죠. 그런 식으로. 네. 그게 뭐 사실이든 아닌든 소위 말하는 그 언론계에서 쓰는 야마가 되는 그런 주제잖아요. 네. 조폭과 정치인. 그리고 면책특권 있으니까 얼마든지 의혹 제기해도 되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하든지 아니면은 뭐 이재명의 답변 시간을 좀 짧게 한다든가 뭐 여러 가지로 아마 작전을 달리 세워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그런지 이게 뭐. 그 국민의힘 의원들이 많은 준비가 안 돼 있다고 하는 것은 이 계속해서 돌아가면서 질문하는데 첫 번째 의원이 질문하고 그 의원 본인이 시간 지나서 오후에 또 하잖아요. 네. 그러면 첫 번째 했던 질문이랑 똑같은 걸 또 물어보거든요. 아, 그렇죠. 이미 답변을 다 했는데 그래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바뀌어가면서 질문을 하더라도 답변이 크게 달라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본인 의원들은 자기가 준비해왔으니까 묻긴 물어야 되고.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이런 상황이면은 이제 팀 플레이가 돼서 질문의 안배나 배분이 필요한데 전혀 그런 거 없이 그냥 각자 그대로 준비해온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도지사 같은 경우는 이 대장동 건과 관련해서 원죄가 있다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은 2011년 윤석열 현재 후보가 대검 중수부 이과장으로 있을 때 부산저축은행 1,100억을 부실 대출했었다. 이때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었거든요. 그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윤석열 후보가 맡았는데 네. 대장동 건에 대해서는 여기로 대출 나간 건은 수사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네네. 그리고 그때 나왔던 사람들이 박영수, 김만배 또 이런 이름이 또 등장한단 말이에요. 거의 그대로. 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로서는 그런 커넥션이 그때부터 있었다. 결국은 윤석열의 원죄다, 책임이다 이건데 이것도 확인되지 않은 거잖아요. 네. 똑같은 거예요. 이재명 입장에서는 여기서 이렇게 던지는 거지. 그러면은 국민들이 뭐 어떻게 생각하든 말든 일단은 역공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국정감사장이 이래서는 안 된다. 그리고 사실은 국정감사라고 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최대 권한이거든요. 그렇죠. 1년에 한 번 있는 거. 그러니까 국회의 권한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여러 가지보다도 법을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행정부의 감시잖아요. 네. 얼마나 국민 살림을 잘 살았냐. 근데 오늘 보세요. 오늘 국정감사장에서 경기도가 얼마나 세금을 가지고 경기도 도민들 위해서 살림을 잘 살았냐 이게 아니라 대장동권, 이재명 개인 뭐 변호사비, 뭐 조폭 이게 국감이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냥 바뀌어야 된다. 그러니까 국감이 정쟁의 장으로 이렇게 변질돼 버리면 결국은 국민들한테 손해가 가는 거거든요. 좀 안타까웠습니다. 네, 국감은 참 돌아올 때마다 논란도 많이 생기고 보여주기식 국감을 한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 참 바뀌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시 국감 하자고 얘기하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니 상시 국감도 어려운 게 네. 이번에도 뭐 국민의힘에서 자료를 안 준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 국감을 준비하는 공무원들은 이 국감 때문에 국감 한 석 달 전부터 밤샘 작업 시작하거든요. 뭐 자료 제출하는 거 다 네. 요구하는 거 다 응해야 되니까요. 근데 예를 들면은 100건을 자료 요출해서 100건 내면 국회의원들이 국감장에서 하는 이야기는 한 5건밖에 안 돼요. 나머지 95건은 사장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쉽게 이 자료 갖고 와라 저 자료 갖고 다 갖고 와라 하지만은 그거 찾아서 준비하는 공무원들은 상당히 어렵단 말이에요. 그런 생각도 좀 해봐야 되죠. 네. 알겠습니다. 야권 소식으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저녁에 이제 국민의힘 대선 토론이 있었는데 1대1 맞수 토론 형식으로 좀 진행이 됐습니다. 윤석열 후보와 홍준표 후보 이렇게 맞수 토론이었고요. 두 번째는 유승민 후보와 원희룡 후보 이렇게 진행이 됐었는데 일단은 윤석열 후보와 홍준표 후보 아무래도 이제 이 4명 중에는 지지율이 현재까지는 가장 잘 나오고 있는 두 후보니까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이 두 후보씩 붙었던 토론 어떻게 누가 이겼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유승민 원희룡 1대1 대결 뭐 정책 대결로 빛났다 뭐 우리 언론이 그렇게 평가하던데 네. 뭐 그러든 말든 그 두 사람 토론 거의 안 봤을 거는 사람들이. 그 언론이 이제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그런가 보다라고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흥행이 실패죠. 네. 그러니까 생방송을 보던 사람들은 봤겠습니다만 나중에 재방송이라든가 유튜브를 뒤늦게 본 사람들은 앞에 안 보고 앞으로 돌려서 윤석열 홍준표가 어떻게 싸웠는지 보려고 그랬을 거예요. 그렇죠.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고. 그러니까 스포트라이트가 윤석열 홍준표에 집중됐는데 또 예고했잖아요. 홍준표 후보가. 내가 지금껏 봐줬다. 검사 후배라고. 이제는 뭐 안 봐준다. 네. 근데 결과는 홍준표의 참패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예. 토론이 끝나고 나서 그런 식으로 평가를 하더라고요. 홍 후보의 참패였어요. 홍 후보가 너무 못했다 이런 건 아니고 네. 윤석열 후보가 사실은 토론에 대해서 약점이 좀 있잖아요. 네. 그리고 홍 후보는 그동안 정치 인생에서 수십 번, 수백 번, 수만 번 토론했던 사람들이니까 거기다가 그동안 벼르고 있었고 윤석열을. 그래서 아마 홍준표의 날선 공격 윤석열 어떻게 방어할 것인가 여기 초점이 맞춰졌었는데 뭐 정반대가 됐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완패했다. 그러니까 기대했던 만큼 홍준표가 전혀 그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뭐 본인도 인정한 부분이죠. 다음날 SNS에 글 쓴 것을 보면. 네, 맞습니다. 내가 같은 팀이고 내가 대선배고 해서 봐줬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럴 여유를 부릴 때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나름 준비를 굉장히 많이 했지 않겠느냐. 네. 그리고 끝나고 나서도 굉장히 여유 있는 모습 보였잖아요. 홍준표 후보하고 악수하면서 네. 어깨 두드리면서 그만해 좀 이렇게 네. 굉장히 여유로운 거거든요. 네. 내가 이겼다는 거지. 그러니까 토론 전체 내용을 봤을 때 오늘 만약에 부족하거나 내가 졌다는 생각이 들었으면 그런 여유를 못 나오죠. 안 나오죠. 못 나오죠. 몸의 예. 제스처 자체가. 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고요. 일단은 그 토론이 끝나고 나서 이제 홍준표와 윤석열 후보 이 두 후보는 김건희 씨, 윤석열 후보의 아내죠. 김건희 씨의 계좌를 공개하라라고 이제 설전을 벌였는데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 캠프의 윤희석 특보가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 이번 주 내로 공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여기에 대해서 홍준표 캠프의 여명 대변인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가 조작범 이정필 씨가 관리한 S증권의 계좌여야만 한다. 엉뚱한 다른 계좌를 오픈하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그건 했거든요.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러면은 이 부분이 그러면 그 홍준표 후보 측이 얘기하고 있는 그 S증권의 계좌를 공개를 할까요? 글쎄요. 저도 처음에 계좌를 공개한다 그랬을 때 네. 뭐 증권 계좌가 아니고 어디 뭐 KB은행 계좌를 평상시 쓰던 거, 마트 예. 갈 때 쓰던 거 이런 거 공개할까 좀. 그런가 했는데 이 윤석열 후보가 자신의 아버지 문제 그러니까 네. 김만배 누나와 윤석열의 부친이 집거래를 했다. 네. 그때 자신의 아버지 계좌 바로 공개했거든요. 그때 좀 홍이 있었어요 실제로. 예, 자신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런데 아내 계좌 공개하라는 얘기 그동안 쭉 있었는데 한 번도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네. 그거는 뭐 뭔가 있기 때문에 안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의혹을 받을 수 있으니까 아버지 계좌 공개한 것처럼 공개하라 이런 건데 글쎄요 저는 공개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뭐 공개할 의무도 없고요 사실은. 그렇죠. 공개할 의무가 없는데 이제 이 정도로 떳떳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때 이제 통장을 오픈했었던 것인데. 그러니까 아버지 통장 공개한 것도 사실은
뭐 저 같으면 아버지 공개도 통장 안 하고 아내 공개 통장도 공개 안 합니다. 그 프라이버시고 개인의 사생활을 그걸 내가 왜 공개합니까? 그렇죠. 근데 아버지 통장을 먼저 공개했으니까 이거 봐라 이렇게 했으면 아내 공개도 통장을 아내 통장도 공개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게 역공을 받는 거거든요. 네. 정치라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나의 당당함을 비치기 위해서 공개를 했었는데 이게 도리어 돌아와서 이번에는 그렇죠. 왜 공개하지 못하냐 그렇죠. 이렇게 돼버렸고 그래서 일단 윤희석 특보가 얘기를 했는데 이번 주 내로 저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다음 주부터는 곧바로 공세를 받을 수밖에 없겠네요. 이번 주까지 하기로 했는데 왜 안 했느냐라는 얘기를 그러니까 감출 이유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너무 뻔하게 홍준표 캠프에서는 할 수 있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만약 진짜 안 한다면. 근데 뭐 오늘 국감장에서도 네. 뭐 이재명의 측근이 만일 부정한 돈을 받았다고 나오면 아마 정진상 실장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사퇴할 의향이 있느냐? 뭐 측근이 받아서 대통령 후보를 사퇴해야 되는 것도 사실은 뭐 연좌제입니까 뭡니까? 원래 이제 국회의원 후보나 뭐 주요 이제 정치인들이 선거에 나갔을 때 재산 공개도 직계존비속에 대해서 독립된 가정을 꾸리면은 재산 고지 거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냥 그 후보자가 중요한 거지 위아래 가족이 중요한 건 아니다 이거거든요. 아니 지금 서울 오세훈 시장의 측근으로 계신 분도 과거에 부정한 돈 받아서 감옥 갔다 온 사람이잖아요. 네, 그건 어차피 이제 서울시의 직책, 서울시 시민들의 직책을 받았기 때문에 이름 공개할 수 있죠. 강철원 씨.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예, 일을 하고 있죠. 근데 뭐. 네. 아내도 마찬가지고 오늘 국감장에서 이재명 후보한테 그 질문을 했던 국회의원도 네. 자신의 보좌관이 성비에 엮였던 사람이거든요. 그럼 본인도 국회의원 사퇴할 겁니까? 그건 아니죠. 그래서 지금은 윤석열 후보가 아내의 뭐 결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설사 아내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을 했다 하더라도 네. 내가 관여 안 했다고 하면 후보 사퇴할 일 없어요. 그냥 가는 거죠. 이 문제에 있어서 글쎄요 지지율이 뭐 약간의 출렁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후보를 사퇴한다든가 뭐 지지율이 두 자리에서 한 자리로 떨어진다든가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는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이제 영입을 하면서 함께하기로 했다. 최재형 감사원장이 집을 직접 또 찾아갔었다라고 했었는데 이게 좀 흔히 말하는 외연 확장이라든지 지지율의 상승에 좀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뭐 지지율에 도움이 되고 안 되고 최재형 원장, 뭐 안상수 전 시장, 이현주 의원 지금 합류했잖아요. 네. 홍준표 후보로서는 그 누구도 온다 그러면 환영이에요. 아니 윤석열 캠프는 또 유승민 캠프는 현역 의원들이 많이 포진해 있지 않습니까? 네, 특히 윤석열 후보 멤버들급수 꾸렸잖아요. 네. 홍준표 의원 현역이 2명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캠프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사실. 전략이든 뭐든 홍준표 후보 본인이 다 짜야 돼요. 그러니까 윤석열과 1대1 토론에서 졌다는 얘기 듣는 겁니다. 캠프가 준비하는 거하고 본인이 준비하는 건 차원이 다른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누가 나한테 도움된다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런 것보다 지금 안상수, 이현주, 뭐 최재형 이런 분들을 전략이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없잖아요. 네. 지금 홍준표 캠프에 전략을 꾸릴 수 있는 사람이 안 보이거든요. 네. 전략을 꾸릴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빨리 섭외해야 됩니다. 지금 홍준표 개인기로 이걸 다음 달까지 계속 끌고 가서 1등으로 역전한다 쉽지 않아 보여요.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꾸릴 것 같고요. 지금 그리고 윤석열 캠프에는 주호영 의원이 합류를 했습니다. 근데 합류하자마자 윤 전 총장에 대한 2030 청년 지지율이 낮다라고 하니까 그 이전의 일들을 청년들이 잘 기억하지 못한다. 라고 해서 또 바로 청년 비하 발언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저는 여야 가리지 않고요. 제가 이런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근데 뭐 마음속에 있는 얘기를 숨길 수가 없나 보죠. 이거는 뭐 당시 박영선 후보도 한번 실수해서 표가 좀 떨어졌잖아요. 그때 서울시 예비 선거 때였죠. 예, 역시 정치인은 말조심을 해야 된다. 이걸로 마무리합시다. 네. 오늘 촉가이드는 오창석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